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가장 걱정스러운 건요, 교수님. 네. 백신 맞은 다음에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네. 인과관계는 물론 아직 증명이 안 된 거죠? 예, 인과관계는 현재 역학조사 중이고요. 예. 또한 필요하면 부검이나 이런 조사들을 시행할 거여서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밝혀질 건데요. 지금 밝혀진 내용만을 보더라도 일단은 기저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게 아닌가 예. 좀 의심이 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있다고 해서 절대 인과관계가 있는 걸로 오해는 하면 안 된다는 예, 말씀. 예. 저희가 이미 작년 독감 예방 접종 예. 때도 이미 경험했던 사례와 유사한 사례인데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방역 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할 거고요. 일단 인과관계는 아마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그건 확인하는데.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역학조사는 뭐 2, 3일 정도 역학조사를 하는데요. 일단 부검까지 겹치게 되면 부검 소견이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뭐 결정적인 단서들이 나오면 얘기가 되겠지만 정확한 결과는 2주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증 이상 반응도 2건 나왔다는데 그건 어떤 반응인가요? 일단 자세하게 내용은 언급은 안 됐는데요. 아마 요새 경기도에서 역학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일시적으로 약간 좀 어지럽거나 그래서 혈압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아나필락시스인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근데 아나필락시스보다는 오히려 이제 접종 자체, 백신 접종하다 보면 바늘이나 이런 거에 공포 있는 분들이 예. 일시적으로 실신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상 반응이 아니었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이란 말은 언제 붙이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중증 이상 반응에 해당되는 거는 보통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그런 수준 또는 이제 몸 기저질환이 악화돼 가지고 뭐 중환자실에 간다든지 이 정도에 되는 상황들을 저희가 중증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어제는 이제 응급실로 갔기 때문에 예. 이제 구분은 중증이지만 중증이라고 해서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요. 또한 예.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극심한 이상 반응이 아나필락시나 이런 건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도 그것도 인과관계로 바로 결론 질 수는 없단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상 반응이라는 얘기는 백신 접종에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예. 이상 반응 표시하고요. 그거에 대한 인과관계는 추후에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교수님 그 코로나 담당하시니까 백신 접종 순서에서 앞순서 아니신가요? 예, 제가 코로나 직접 보고 있어서요. 3월 1일에 1차 접종을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벌써? 예. 어떻습니다. 좀 이렇게 그러니까 맞으시니까. 접종 예. 자체도 그렇게 아프지는 예. 않았고요. 근데 접종 당일날 좀 하고 어제까지 조금 이제 접종 부위가 좀 뻐근한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거의 아무 이상 없이 지금 생활이 가능합니다. 많이 그 보고되는 미열이나 뭐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저는 피곤함이나? 그냥 근육통만 있었고요. 예. 오히려 저보다 좀 젊은 저희 간호사들 접종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약간 미열도 나고 좀 피곤하기도 했다 그래서 젊은 분이 조금 더 강하게 좀 반응이 나타나긴 그 하거든요. 면역 반응이 좀 강해서 그렇다고. 예, 그래서 그런 것 보는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미열 나타나고 하면 쉬셔야 되나요, 보통? 아니 대개는 이제 고열이 나고 이런 게 아니면 예. 그냥 일상생활이 대부분 가능은 합니다. 아. 약간 피로감 때문에 조금 이제 지쳐 있는 모습들이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업무에 방해될 정도의 이렇게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주변에 그 동료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엔 접종하고 나서 약간 쉴 정도로 뭐 그런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이나 없었어요? 예,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접종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접종 대상이 그 코로나 환자 직접 보는 의료진 5만 5천 명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양원하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인데 현재 접종 대상이 한 40만 명 정도에는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늦게 보였던 거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연휴 낀 사이에 접종이 시작돼서 그랬는데 이번 주 들어서 본격적으로 접종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속도면 본격 이제 2분기 막 1,000만 단위로 올라갔을 때 속도에 문제가 없나요, 보시기에? 근데 어차피 지금 요양원, 요양병원인 시설하고요. 의료진들 대상의 접종센터에서 접종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지금 속도는 뭐 이렇게 빠른 건 아니고요. 이제 예. 앞으로 65세 이상이 본격적으로 접종하는 시기에는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 위탁 의료기관들이 다 접종을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씀이죠? 네, 지금 지정된 그러니까 접종센터도 250개 이미 지정이 됐고 이제 순차적으로 설치가 될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걸 시행했던 위탁 의료기관들이 10,000개에서 20,000개 정도가 언제든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루에 뭐 몇십만 명 단위의 접종자도 가능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작하기 전에 아까 그 총리 발언 들으셨지만 네. 아스트라제네카요. 네. 영국 어떤 접종 결과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노인층에도.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코틀랜드 65세 이상 접종이 주로 이루어졌고 현재 114만 명이 접종을 했는데 그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49만 명을 맞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1차 접종이 끝나고 4주째까지 결과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예방 효과가 한 85% 정도 되고 예. 80% 정도 되고 특히 이제 입원을 한다든지 중증 진행하는 걸 막는 거는 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94%,
뭐 화이자도 한 86%여서 두 가지 백신 자체가 큰 효과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아주 적절하게 방어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아마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프랑스는 65세 이상 접종을 허가를 예. 시작했고 독일도 확대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그 질병관리청 안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논의를 하고 다음 주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65세 이상 접종을 확대할 건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확대도 괜찮다고 보시는 예, 거죠? 사실은 이제 네. 그 110만 명 이상의 이제 결과를 통해 나온 결과는 실제 임상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보다 훨씬 더 이제 예, 저게 광범위하고요. 예. 비중을 두는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요. 이 결과에 따라서 아마도 접종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그때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면 언제부터 맞게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근데 지금 이제 65세 이상 접종을 유보하면서 그 접종을 병원급 의료진으로 이미 백신을 좀 돌려놓은 상황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추가 도입이라든지 타 백신의 추가 도입이 결정되면 그때 결정되어서 아마 3월 중순 이후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언제 접종이 시작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허용하기로 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는 않군요. 그러니까 왜냐면 백신 자체를 이미 다른 군한테 투여하기로 이미 돌려놨거든요. 65세 예. 이상한테 투여하기로 했던 백신이. 그래서 그 추가적인 백신 도입이 확정이 돼야지 날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백신 여권 얘기가 우리나라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일단 백신 여건은 조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방문을 해야 되는 국가에서 요구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안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상호 국가적으로 이제 협의가 되면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국가 간 여행과 관련돼 있는 백신 이제 증명과 같은 부분들은 아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인권적인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맞은 분들, 특히 안 맞은 분들도 있지만 못 맞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현재 접종 대상자들이 다 맞으려면 11월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차별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방역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이제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거를 그런 용도로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내는 충분히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가는데요. 예. 국제적으로는 어떤 그런 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거나 뭐 해외 방문을 하거나 이럴 때? 근데 지금 이미 이제 외국에서 어떤 이제 산업체나 이제 아니면 뭐 공사 현장 같은 데서 일을 하는 이제 근로자들한테 이미 지금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접종 증명 자체를 이제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 이미 벌써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격리 면제 같은 것도 가능해질까요, 앞으로? 일단은 미국이 이제 일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맞춰져서 90일 이내에는 이제 그 환자랑 접촉했더라도 격리를 면제한다 네. 이런 게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의 효과 자체에 대한 논문들이나 자료가 쌓이게 된다면 그런 부분 아니면 격리를 좀 짧게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뭐 검사를 하는 조건으로 격리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면 논의가 아마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국내의 우대는 좀 어떤 인권적인 측면에서 아니라고 해도 네. 그런 격리 면제 같은 거는 가능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제 방역적인 필요에 의한 부분들은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방역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마도 이제 질병관리청 내에 있는 여러 이제 자문위원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 논의를 거쳐서 아마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이번 주에? 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발표를 언제 할지는 결정은 안 됐는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단계를 이제 뭐 5단계를 뭐 4단계 정도로 줄인다든지 어떤 기준 자체를 조금 조정하고 또한 이제 그런 그 집합 금지나 이런 예. 걸 하는 기관들에 대한 이제 영업권은 좀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서 현재 부처 간 최종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좀 어떤 완화되느냐 하나 또 자영업자분들은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냐 이건데 이거는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까? 그러니까 영업권은 최대한 보장한다. 근데 아. 그 시간대는 업종별로 좀 조정이 될 것 예. 같고요. 그다음에 5인 이상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어떤 때는 10명, 어떤 때는 5명 이런 예. 식으로 이제 그 부분들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새로운 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의 유행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시행할 거라서 사실은 3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예정을 했다가 예. 유행 상황이 완전하게 안전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약간 좀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